자, 오늘은요,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남겨준 질문인데, 이제야 좀 답변을 드리게 되네요. YJ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마라톤 프로그램을 제가 예전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러너스 월드의 마라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가 번역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한번 이분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JTBC 마라톤 대회죠. 제마를 첫 마라톤으로 신청을 했는데 27주가 남았어요. 16주 프로그램 이전에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긴 돼요. 네, 먼저 그 얘기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그 텐션이나 아니면 강도를 유지하는 훈련들을 쭉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6주 프로그램을 조금 뒤에 하시고 그 이전에 다른 훈련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런 가정을 두고 오늘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16주 프로그램이니까요. 대략 지금 한 10주, 11주 정도가 남았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정말 긴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은 16주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 혹은 기본기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얘기 드릴게요. 우선은 일상생활을 굉장히 잘 세팅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훈련을 소화하시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하시기에 좀 지장이 없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 혹은 라이프 스타일 이런 부분의 변화가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업무를 조금 조정하신다든지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시간을 조금 비워두셔야 돼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장거리 훈련들이 그 트레이닝에 보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시간을 비워두는 것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고 또 일어나는 그런 생활들, 적정한 수면 시간을 좀 채우는 그런 시간들도 좀 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매주 이제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한 매주 3회에서 4회 정도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훈련을 하는 그날 당일에는 다른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일정 같은 것들도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도 미리 좀 그 날짜에 맞춰서 조정을 해 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집안 행사 등으로 훈련을 하지 못하는 날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컨디션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날의 컨디션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내가 이렇게 훈련하지 못할 때는 그 다음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평소 이제 어떤 자신의 몸의 상태를 조정하시기 위해서 식습관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도 미리 세팅을 좀 해두시고 또 그 식습관을 좀 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훈련이 이제 우리가 하는 훈련들이 좀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고 하면은 그 훈련 자체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훈련 이외에 다른 생활들도 이 훈련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또 훈련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효과가 낼 수 있도록 뭐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그 주변 환경들 그 생활들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 이 운동을 업으로 하는 선수들 있죠. 꼭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스포츠 그 운동을 하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뭐 월드 클래스의 선수들을 뿐만 아니라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일상생활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자신이 하는 훈련을 잘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하는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들도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어떤 훈련들 16주짜리 훈련을 커버할 수 있는 나의 몸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들 같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근력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훈련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정 수준의 근력 운동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달리기라는 사람이고 저희는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뭔가 막 우락부락한 그런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달리기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 받쳐줄 수 있는 훈련을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근력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그짐 같은 데 가셔가지고 PT를 받거나 뭐 굉장히 고중량의 운동을 하시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PT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겠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적정한 그런 그 근력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제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러너분들이 상대적으로 상체가 좀 약하거나 코어가 좀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체 근육들을 꾸준하게 훈련해 주시면서 중간중간 하체 운동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좀 미리 만들어 두시게 되면 그 16주 프로그램에 보면은 훈련이 약간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구간은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혹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력 운동들을 미리 좀 해두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잘 맞는 그런 파워젤이나 단백질 파우더, 뭐 각종 보충제, 보강제, 영양제 이런 것들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본격적인 훈련이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파워젤을 뭐 이것저것 먹어보고 단백질 파우더 먹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뭐 잘 되면 상관없는데요. 좀 안 맞는 걸 드셔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훈련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훈련에 지장이 생겨가지고 뭐 훈련이 며칠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남은 기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하필이면 파워제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뭐 한 이틀 정도 훈련을 쉬었다. 그러면은 뒤에 이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마음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가벼운 마음으로 달리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마라톤 대회 나가서 드실 혹은 훈련을 하시면서 드실 파워젤을 내가 이번에 한번 선정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파워젤들 구매하셔가지고 내 몸에 잘 맞는 그리고 내가 가장 뜯어서 먹을 때 부담 없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 이외에도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보강제, 보충제, 영양제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고요. 지장이 없는 것들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달리기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마라톤 당일도 아침에 식사를 하고 아마 마라톤 대회에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달리기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달리기 전에 이제 밥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오트밀 같은 걸 먹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아예 식사를 안 하시고 다른 간단한 걸 먹고 달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혹은 달리기 전에 파워제 드시고 달리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뭐 여러 가지겠어요. 또 식사 같은 경우에도 반찬이 어떤 게 좋은지가 있고요. 혹은 뭐 샐러드나 뭐 어떤 좀 서양식의 음식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식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시도해 보시고 달리기를 해보시면서 이 음식이 가장 내가 달릴 때 에너지를 많이 주고 또 달릴 때 부담이 없었고 속이 편안했다. 이런 달리기 전 음식을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을 때는 지금 이 시간에 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의 어떤 조언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고요. 다른 사람하고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조언, 저를 포함해서 이런 조언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는 스스로의 몸에 많은 어떤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음식들, 뭐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혹은 뭐 파워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의 어떤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훈련을 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16주 프로그램을 하다가 번역해 드리면서 영상으로 훈련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긴 했지만
막상 해보면 좀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달리기 훈련 방법이라든지 또 내가 달리기란 과정에서 몸이 성장하거나 혹은 뭐 중간에 부상을 당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달리기 관련되는 책들을 몇 권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그런 책들을 공부를 막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훈련 스케줄을 이제 막 갑자기 바꾸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공부하다가 아 맞다 이 방법이 있구나 라면서 바꾸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조금 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리기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해보시면서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만 조금씩 바꿔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제로는 그게 16주 프로그램인데 실제로는 훈련 대회를 기준으로 한 18주 정도 여유 시간을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정도의 여유 시간을 뒤에다가 좀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저희도 모르는 어떤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러너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이벤트는 그 부상이죠.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적어도 2주나 혹은 3주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시고 훈련을 시작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조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딱 맞췄는데 중간에 내가 부상당해서 일주일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막 멘붕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민티런 채널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조율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지만 그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약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여유를 두시고 시작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훈련 다 끝내고 나서 남은 3주 동안 뭐 해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마지막 주차의 훈련을 반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 평소보다 좀 긴 거리 하루 그 한 10km 정도의 달리기를 쭉 하고 주말에는 한 20km 정도 달리는 이런 식으로 몸의 텐션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셔도 풀코스 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약간 이렇게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